안녕하십니까. JTBC 한종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2월 세 번째 주 다이렉트 미디어 뉴스레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뭐 원래 일요일 날 하는 저 영상 뉴스레터는 좀 그 주에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좀 못 전해드렸던 내용들을 주로 서비스를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실 2월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팟캐스트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스포티파이나 아마존 뮤직 같은 데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아야트 미디어라고 미국 라디오 1위 방송이 있거든요. 그 방송사도 최근에 라디오 시청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팟캐스트 부분에서 좀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여의치 않아서 못 해드렸고, 관련해서 오늘 뭐 이게 주로 팟캐스트는 제가 한 20분 내외로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화면을 공유를 하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목 그대로 지금 뭐 현재 팟캐스트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고가 있어서 이런 책으로 제목을 잡아봤고요. 저도 이제 이게 넷플릭스에 고 있는 팟캐스트 뭐 이런 식의 제목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동감하고 있어서 관련된 건 잡아봤습니다. 그 올해 일단 팟캐스트 시장 특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뭐 계속 시장은 좀 커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뭐 광고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저변들 오디언스도 확대되고 있고, 특히 그 팬데믹 이후에 시청자들이 급증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인 한 3분의 1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팟캐스트 듣는 걸로 좀 집계가 되고 있고, 한국도 최근에 뭐 라디오 대신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도 많고, 전문적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것 통해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시장이 커진다는 의미는 이제 신규 사업자가 들어온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신규 사업자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그리고 기존에 없던 콘텐츠들을 서비스화할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리지널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넷플릭스처럼 오리지널 싸움이 팟캐스트에서 시작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이제 오리지널을 생산할 수 있는 오리지널을 만드는 팟캐스트들 많이 그 기존 플랫폼들이 인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슈가 많았지만 조 로건이라는 뭐 약간은 우파적인, 그리고 이제 다양한 미국 사회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런 인기 팟캐스터가 스포티파이랑 뭐 1억 달러의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도 뭐 최근에 이제 TV에서는 많이 보이는데 트루 크라임 사건 실화 관련돼서 옛날의 사건들에 대해서 재현하고, 그리고 지금 뭐 좀 연쇄 살인이나 아니면 좀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살인이나 아니면 그런 강력 사건들을 좀 다시 풀이하는 그런 트루 크라임 관련돼서 팬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뭐 새로운 오리지널 콘텐츠도 많고 기업들도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언론사에서는 뭐 단연 뉴욕타임즈가 뭐 앞서 있고, 뉴욕타임즈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지금 M&A도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스튜디오들 좀 M&A가 진행되고, 장기적으로는 뭐 기술 기업이나 플랫폼들도 M&A에 좀 휩싸이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뭐 그리고 어떤 플랫폼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게 들어오면 기술 발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AI 등 기술 발전들도 팟캐스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변 확대 부분인데요. 미국 팟캐스트 시장은 매년 조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만 해도 점유율이 이제 매일마다 그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은 한 20% 남짓이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이제 이런 분들이 작년에 이제 37%, 그리고 재작년에 37%고요. 작년에 41%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미국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한 40%가 이상이 좀 듣고 있고, 뭐 미국 워낙 뭐 들을 게 많으니까 뭐 그런 상황이 있고요. 한국도 매년 좀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은 매년 3, 4% 포인트 이상 청취자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신규 사업자가 가세했기 때문인데요. 이 신규 사업자 중에서도 그 스포티파이나 애플, 뉴욕타임즈의 가세가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스포티파이는 뭐 음악 들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잘 아실 거고, 원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더 이슈되는 거는 팟캐스트고요. 그리고 뭐 전문 미디어들하고 전문 그 언론사들이 공급하는 팟캐스트도 있지만, 개인들이 아직은 뭐 활발하진 않지만 개인들이 올리는 그런 크리에이터성 팟캐스트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구독형으로 같이 맞물려서 들어간 부분이라 상당히 커지고 있고, 애플은 뭐 당연하죠. 애플도 팟캐스트가 워낙 1등이었으니까 지금은 스포티파이랑 애플이랑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애플하고 스포티파이 둘 다 이런 크리에이터 기반의 이런 구독형 팟캐스트를 내놨거든요. 본인들은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가져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고, 사실 언론에서 보는 건 뉴욕타임즈죠. 뉴욕타임즈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팟캐스트 스튜디오도 인수를 하고, 최근에 팟캐스트 관련해서 오디오 구독 모델들도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신문 구독 모델, 그리고 게임 구독 모델, 이런 거랑 오디오 구독 모델 합쳐서 새로운 구독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저변학 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오디언스도 늘고 있지만 광고 시장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미국은 한 10억 달러 정도 규모, 1조 원이 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매년 조금 성장을 해서 아마 2023년에는 거의 그 1조 뭐 한 7, 8천억까지 성장하는 걸로, 아마 3년 내에 급성장하는 걸로 지금 모두 다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이외에도 구독 시장들이 또 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일단은 뭐 이 두 개를, 이제 이 구독 서비스를 좀, 이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이 애플하고 스포티파이예요. 애플은 이제 2021년 2월에 그 애플 팟캐스트 플랫폼을 내놨고요. 한 번에 뭐 애플은 좀 많은 곳을 진출하니까 한 170개국 정도의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하면서 애플은 뭐 퀄리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미디어 서비스 파트너들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소니나 그 LA 타임즈, NPR 같은 이런 언론사들, 그리고 이제 그 애슬레릭이라는 이제 스포츠 전문 언론사인데, 이건 뉴욕 타임즈 인수된 곳입니다. 여기도 어 애플과 계약을 해서 이제 단독 오디오 플랫폼을 좀 내놓고요. 그래서 애플은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을 이제 구독하고, 그 구독비의 일부를 애플은 수수료를 받는 그런 형태의, 예, 이제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일종의 뭐 저기 지금 앱 서비스나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가격은 보통 한 1에서 6달러 정도 가격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 더 늘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들이 올리는 팟캐스트들도 이렇게 구독 모델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곧 바로 뒤에 이제 스포티파이가 또 팟캐스트 유료 강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스포티파이도 1차에는 뭐 파트너들 한 12개 정도를 발표를 했었어요. 계속 늘려가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도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개 회사가 이제 애플하고 스포티파이가 그 팟캐스트 시장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 2, 3년 전만 해도 애플이 워낙 강자여서 그 스포티파이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원래 스포티파이는 그 디지털 음악 관련돼서 이 청취율 1등인 데니까, 아마 그 음악을 들었던 청취자들이 다시 들어왔다가 팟캐스트 듣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음성만을 들으려고 팟캐스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포티파이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는 애플하고 역전된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스포티파이의 점유율은 한 2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애플이 한 20% 내외고, 그리고 유튜브 부분인데, 유튜브에 대한 점유율 부분은 조금 평가가 엇갈려요. 1등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구글하고 합치면 상당히 확실히 1등이고요.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음성 들으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 넷플릭스하고 팟캐스트에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스포티파이랑 애플, 아마존이 독점 팟캐스트를 이제 잇따라 런칭하고 있어요. 그 스포티파이는 이제 조 로건이라는 그런 유명한 팟캐스트를 사실 1억 달러 거의 1,000억을 넘게 주고 데리고 와서 단독으로 독점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관련해서 뭐 그 명사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많지만 좀 강의하는 포맷이나 아니면 좀 역사적 사건들을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콘텐츠들도 좀 그러니까 판매권하고 광고권을 인수를 하면서 점유율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오리지널을 만들려면 제작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니까 그 김넷 미디어나 링어 같은 스튜디오들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링어는 스포츠 전문 그 ESPN 출신의 사장이 원래 출신이 만든 거고요. 근데 스포츠 부분은 다큐라든지 그리고 스포츠 중계가 끝났을 때 스포츠 이면의 것들도 많이 듣고 싶어 하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청취자들의 충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링어 같은 경우도 그 스포츠 전문 오리지널 팟캐스트로 그 한국도 네이버가 몇 개 하고 있지만 팟캐스트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스포티파이를 가입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여전히 이제 많이 그 오리지널 팟캐스트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좀 재밌는 게 뭐 아마존 본체도 있지만 아마존 뮤직 그리고 그 오디오 이런 데들이 각각의 또 오리지널들을 많이 만들면서 사실 아마존 오리지널 그 오디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아마존 그러니까 오디오 플랫폼 이렇게 딱 그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더 묶어서 서비스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지금 개별적으로 계속 오리지널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제일 집중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는 트루 크라임 쪽에서 많이 어, 제작하고 있고, 관련 트루 크라임 전문으로 제작하는 원더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원더리라는 그런 제작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뭐 더 머더 스쿼드나 레이드 투 레이디 뭐 이런 것들, 이런 다 트루 크라임 관련된 콘텐츠들인데 이런 데도 유통 판권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인기 팟캐스트 순위는 일단 뭐 미국, 한국하고 좀 다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트루 크라임이 단연 1등이고요. 아무래도 라디오가 좀 과거처럼 좀 더 좀 집중적으로 그리고 더 이렇게 좀 친근하게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트루 크라임 관련돼서 팟캐스트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정치 평론도 많아요. 특히 이제 뉴스는 아주 강세인데 그냥 그 데일리 뉴스로 해서 매일마다 콘텐츠 소개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이제 정파성을 띠는 어떤 아까 프로파간다 같은 그런 콘텐츠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보다는 이게 조금 더 편성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좀 균형감 있게 서비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말씀드렸지만 이제 팟캐스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애플과 스포티파이가 지금 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근데 유튜브가 사실 거의 뭐 대부분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음성으로 팟캐스트 서비스들도 많고, 그리고 그냥 유튜브를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그리고 미국은 뭐 언론사 중에서는 이제 NPR 공영 라디오 미디어가 아주 인기고, 그리고 뉴욕타임즈도 뭐 비교적 내 순위는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못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관련해서 페이트론이라고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나와서 뭐 그 독자들 이제 오디언스라고 이제 후원 관련돼서 이제 릴레이션 맺으면서 뭐 도네이션도 받고 이제 크리에이터를 구독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도 최근 사이에 그 팟캐스트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점유율도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팟캐스트 마켓은 뭐 이렇게 경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M&A가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스포티파이는 이제 김넷하고 링어 인수를 했고요. 아마존은 원더리라는 데를 인수를 했고, 그 뉴욕타임즈도
그 진정성 있게 팟캐스트를 런칭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22년에 2020년에 시리얼이라는 데 있어요. 시리얼 뭐 연쇄살인범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시리얼이라는 미국에서 꽤 인기 있었던 연쇄살인범에 나오는 그런 트루크라임 콘텐츠가 있었는데 이거를 만드는 이제 같은 이름의 스튜디오예요. 시리얼이라고. 이걸 인수를 해서 아마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 내놓고 있고 업데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스튜디오 인수 모델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디언스가 늘고 광고주들한테도 그 광고를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면 조금 더 타겟 오디언스들한테 좀 집중하는 서비스를 내놔야 되고 그리고 광고주들을 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광고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또 꽂을 수 있는 타겟 광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술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인수가 됐어요. 이 중에서 스포티파이가 아무래도 광고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앞서 있는데 그 광고 테크 플랫폼이죠. 메가폰이라는 데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광고 측정 기업인 팟사이즈하고 차트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팟캐스트 순위 관련된 거 그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서비스를 만든 데가 차트블이에요. 이 차트블은 각 시장별로 뭐 팟캐스트의 인기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체 어떤 뭐 한국 그 유럽 이런 식의 지역별로도 하기도 하고 그 아무래도 팟캐스트가 해외 진출에 좀 용이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나 아니면 새로운 광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은 이런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글을 쓴 이유 중엔 하나인데 이번 주에 뭐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뭐 팟캐스트 입장에서는 아주 대형 이슈인데 이제 스포티파이하고 아마존이 영국의 팟캐스트 플랫폼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오디붐이라고 하는 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시가총액은 한 5천억 남짓인데 뭐 두 회사당 워낙 큰 회사니까 그 이런 시가총액보다는 이 오디오붐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어떤 미래 장기 전망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걸 뛰어들고 조만간 입찰이 공고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오디오붐은 한번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디오붐은 이제 AOD하고 팟캐스트 유통 기술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라디오나 뭐 팟캐스트 기업과 B2B 서비스를 하면서 팟캐스트도 공급하고 기술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BBC라든지 MBC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좀 큰 회사들은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 오디오붐이 서비스가 뭐 두 가지예요. 일단은 자기들 콘텐츠도 유통을 하고 그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팟캐스트를 올리면 그런 유통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기업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툴의 수익화를 도울 수 있는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운영해서 뭐 어떤 콘텐츠가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다 부분을 분석해 줄 수 있고, 2022년 현재 오리지널은 한 25개 내외고요. 이 오리지널보다 훨씬 큰 그냥 유통하는 팟캐스트를 8,0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하고 제휴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의 어떤 유통 마켓 플랫폼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쉽게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팟캐스트나 라디오를 처음 시작하려는 그룹들 같은 경우는 여기랑 같이 하면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 업체를 인수를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냐. 물론 다양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제일 처음에서 새로운 시장에 들어오면 일단 팟캐스트들 청취자들이 이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청취자 분석 솔루션을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워낙 뭐 자기들도 광고주들과의 이제 네트워크도 많고 그리고 협업을 많이 했으니까 광고주 DB가 아주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포티파이나 아마존이 만약 광고주를 넓히고 싶다? 아니면 이런 콘텐츠, 이런 광고주한테 맞다? 이런 걸 좀 보려면 이 업체를 인수를 해서 보면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리고 도달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새로운 오디언스 발굴도 가능해서 아마 이 뉴스는 이제 나왔지만 계속 팟캐스트 업계에서 좀 달구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밌는 기업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 기업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기업이에요. IRT 미디어라고 그 미국의 1위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미국은 뭐 방송국 복종 규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IRT 라디오는 미국 전역에 AM, FM 합쳐가지고 거의 850개가 넘는 라디오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뿐만 아니라 뭐 지금 자동차 솔루션, 그리고 디지털 라디오, 팟캐스트 이런 부분들도 워낙 잘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은 뭐 많이 아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아이아트 라디오가 그동안 팟캐스트하고 라디오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DB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영어 콘텐츠를 어떻게 다른 나라를 번역을 해서 공급을 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음성 기술 협력 솔루션 업체랑 제휴를 했어요. 베리토라는 업체인데 이 제휴를 해서 자기들 영어 콘텐츠를 다른 나라 말로 자동으로 번역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뭐 AI 기술 이용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시간으로 만약에 뭐 서비스가 되면 바로 그 다음 날이든 뭐 그날이든 서비스 가능하니까 오디오 기업의 해외 진출이 아주 용이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한국, 중국어 등 119개 언어하고 한 13개 음성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한국어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보이스 클로닝 기능이 도입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유명한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한 배우나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써서 이렇게 팟캐스트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외국에 누가 팟캐스트를 이제 한다. 그럼 한국어로 번역을 했다. 그러면 그게 뭐 어떤 뭐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유재석 씨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몰입도가 더 크고, 그리고 이게 또 이벤트로도 좋기 때문에 팟캐스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새로운 오디언스를 유입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원래 리포트 형태로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는 이슈들이 있고 간략하게만 분위기만 전달되려고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요. 혹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그 리포트나 뉴스레터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도 날도 추워지고 오미크론도 심한데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동영상 뉴스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